네, 통일연차 시간입니다. 어제 개성에서 열린 남북 당국 회담이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오늘 오전 다시 양측이 만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까지 어제와 오늘 차관급 당국 회담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재개 3차 회담이 재개가 됐지만 41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일단 어제도 그렇고 재개의 그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크게 양측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것은 대화를 통한 어떤 관계 개선 의지, 이거는 이번에 상당히 좀 분명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관계 개선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남북 관계에서의 관계 개선 의지하고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이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통상적인 국민에서의 남북 대화의 관계,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남북 관계를 정말 새롭게 좋은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정상화시키는 그런 노력이지만은 예. 이번 남북 대화의 경우에는 그 과거와 달리 거의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가는 전쟁 촉발 위기 상황에서 북한 측이 급하기 때문에 나온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우리는 그런 파리와 합의에 의해서 남북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 측이 두세 달이나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이 필요에 의해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남북 관계 개선보다는 현재와 같은 북한 측의 도발로 인해서 조성된 남북 위기 관계를 순간적으로 좀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극적 측면의 관계 개선 의지밖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어제 교수님 첫 만남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양측 수석 대표 발언을 듣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길을 잘 내어서 통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갑시다. 우리가 장벽을 허물어서 걸순 메우고 길을 열고 대통로를 좀 열어나갑시다. 네, 큰 길을 열어가자, 대통로를 지금 열어나가자. 역시 대화 모멘텀을 좀 이어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발언이었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뭐 통상적인 상황과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8년여 만에 지금 성사된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담의 그 형식 면에서 본다면 지금 앵커분께서 좋은 지적인데 8년 만에 열리는 첫 당국 간 회담이다. 네. 그 의미 자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쌍방의 기본 입장의 현격한 차이를 좁히는 데는 아직까지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대화의 모멘텀을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화의 모멘텀만은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자. 네. 이런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서 뭔가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이런 그 적극적인 어떤 이 평화적인 안보 환경의 조성, 이거를 목표로 하지 않고 김정은 체제의 내부의 어떤 결속을 도모하고 김정은 우상 체제, 또 남북 관계에서의 김정은의 리더십, 이거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는데 만 활용하려는 그런 의향이 아직까지는 강하다는 점에서 네. 다소 조금 그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오랜만에 열린 회담이기 때문에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있겠지만 네. 기싸움도 참 팽팽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9시 55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전체회 1회, 수석대표 2회 접촉했지만 접점 찾지 못했고 오늘 오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분 만에 또 다시 정회가 됐는데요. 지금 남북대화 분위기, 그곳 분위기가 어떨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북 쌍방, 특히 이제 우리 측은 회담을 계속적으로 저렇게 자꾸 시간 걸리지 않고 빨리빨리 회담을 진척시키고 싶어하는 생각에는 틀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지만은 이제 북한 측 입장에서는 평양의 훈령에 따라서 이제 회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양의 기본 훈령이 쉽게 우리의 기본 입장을 청취한 다음에 북한의 입장을 내놓지 말고 예. 일일이 사안 하나하나마다 수석 대표 회동 단 30분만 만났어도 반드시 우리 한국 입장에 대한 평양의 해석을 듣고 다음 회담을 진행시켜라. 이런 강한 훈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처음 30분 서로 이 기본 입장만 발표한 다음에 7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상 회담할 의사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왜 7시간 걸렸느냐? 제가 보기에는 평양에서 내려올 때부터 한국 측의 기본 입장만 듣는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은 당신들도 하지만 현지 북한 대표단도 하지만은
평양 본부에서 내려주는 해석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라서 움직여라. 그렇기 때문에 북한 대표단이 우리 기본 입장을 평양에 보고하고 평양에서 분석한 다음에 향후 협상 대응 전략을 북한 대표단한테 내려보낼 때까지 걸린 시간이 7시간이라고 보면 된다. 그걸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거 이제 그 통신 통해서 왔다 갔다도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통신 보안사 사람이 왔다 갔다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개성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어제만 해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앞에 시작할 때 30분 오고 7시간 쉬고 그 다음에 1시간 20분 정도 만나다가 예. 또 몇 시간 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32분 했어요. 그러니까 총 2시간도 어제 채 안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는 거의 하루 이상이 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바로 그런 연장선상이다. 그렇다 본다면 북한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산가족 회담을 협상 문제를 포함한 우리는 이제 흔히 얘기하기에는 세 가지 통로, 통일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 협력 분야, 그다음에 민생 분야, 환경 분야에서의 어떤 협력 남북 교류 증진 방안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전반적인 입장을 다 냈다고 이렇게 우리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측의 진의 분석하는데 북한 측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한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 회담 대표단도 상당히 지쳐 있고 피곤할 테고 북한 측 대표단은 그냥 우리를 말하자면 이렇게 좀 안달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요런 데 오히려 더 속이 시원하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봅니다. 애달게 하는 게 전략이다. 애달게 하는 것이 북한의 대남 협상 전략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회담 지연 전략, 혼선 전략 이런 초조감을 불태우는 전략 이런 것을 이번 그렇게 기대가 큰 당국회담에서 초기 단계부터 써먹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회담 핵심 의제는 이산가족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이제 네. 두 가지인데요. 민감한 현안이기도 하고 또 남과 북의 입장 차에 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게 과연 어떤 대타협적인 성과가 이루어질지가 궁금한데 그 남북 양측 모두요 어느 정도 합의선까지 좀 도출을 해내면은 성공적으로 회담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기본적으로 그 의제를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빅딜을 하면 대성공이라 보겠지만은 빅딜 하기에는 사안의 성격이 너무 다르다. 예. 그리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이슈별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합의를 이루기 전에 쪼개서 말하자면 이산가족 상봉이다.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에서 생사 확인이 있고 서신 왕래가 있고 회담의 정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이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안 중에 가장 쉬운 거, 예를 들어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이런 것처럼 소주제별로 하나씩만 의견 접근을 보더라도 일단 파국을 면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작은 하나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봐지고요. 큰 주제를 좀 세분화해가지고 예. 얘기를 이어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씩 쪼개갖고 이 조각을 여러 개 만들어갖고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성공이라 보고 또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너희들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고 책임자 처벌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절대 이거를 안 합니다. 북한은 틀림없이 이미 현정은이한테 수년 전에 다 입장을 전달했고 그것이 우리 입장에 다름이 없으니 그걸 받아줘라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한국 측 입장을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한 후 알려주겠다. 이런 데까지 합의했다. 나오더라도 조그만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말하자면 회담의 어떤 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을 깨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어제 이어서 오늘 회담하잖아요. 그럼 오늘에 의해서 오늘 내일이라도 다시 회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일주일 후에 다시 회담 날짜를 잡는 이 정도의 모양새를 갖추어도 괜찮은 회담인 것이고 좀 더 진지하게 회담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문제는 이러이러한 큰 틀에서 양측이 서로 협의를 하겠다. 그 협의는 남북 적시자회담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한다. 이 정도만 해도 합의를 이끌어낸 다행스러운 회담인 거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금강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금강산 모든 재산을 다 몰수 조치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몰수한 거를 옛날 합의대로 환원시켜서 우리 현대아산에 다 넘겨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돼요. 사과 다음에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북한 측에 양해를 했다. 이 정도만 나와도
성공한 걸로 보여야 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성공의 기대를 너무 크게 하면 그렇죠. 실망이 더 커진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8.25 합의 때 굉장히 지난한 협상 과정을 함께 지켜보셨잖아요. 이제 1박 2일이 됐는데 이번 당국 회담도 역시 그때처럼 장기적 양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어떤 관계 진전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번에 그 적시자회담이라든가 8.25 합의 때는 사정이 예. 다릅니다. 북한 측이 빨리 이 전쟁 위기의 불씨를 말하자면 위험성을 빨리 제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즉 대화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이 우리보다는 북한 측이 더 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박 4일 정도의 회담을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예, 예. 그러나 이번 단국의 회담의 경우에는 그런 회담의 절대적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이런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예, 예. 한국의 진위를 알아내고 한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치가 어디인지 요거를 탐색하는 것만 성공해도 자기네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초놈을 다퉈서 지속적으로 마라톤 회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5월로 예정된 당 대회 때까지 네네. 대강 이렇게 위기를 벗어나면서 대화의 끈을 안 놓고 김정은이가 뭔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통 큰 결단을 내리고 있다. 요것만 대내외에 사인 주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담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기본 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현재는 1차 회담 안에서 계속되고 있잖아요. 다음 두 번째 회담을 언제 한다. 이 정도로 넘어가지. 어느 한 국면을 딱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요것까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전략은 쌍방이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합의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8.25 합의 같이 특정 주제에서 딱딱 끊어지는 합의가 아니고 서로 입장 차이가 뭐고 서로 합의된 의견의 일치 부분은 뭐다. 이 정도의 협상의 진전 과정을 좀 더 소개해주는 이 정도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확한 어떤 공동 합의문 형식의 뭔가 결과물 도출되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북한의 전략인가 싶기도 한데요, 교수님. 지금 단국 회담 코앞에 두고 김정은이 예. 수소폭탄 제조 발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저희가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평천혁명 사족지는 선군 총대의 고향이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북한의 보도 내용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거 내용 만약에 사실이면 그야말로 진짜 폭탄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전략일까요, 또? 바로 그게 전략인 것이죠. 예. 무슨 전략이냐? 회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회담을 하고 싶으면 한국 당신들이 우리 북한이 주장하는 논리와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받아들여라. 안 그러면 우리 수소폭탄 다 준비돼 있어. 핵 4차 실험도 다 준비돼 있어. 우리는 핵 보유국이야. 이런 위협을 가하겠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대남 압박 전술을 구사하는 겁니다. 예.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죠. 이런 것만 봐도 북한이 얼마나 기만적인 그런 협상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대남 압박 전략이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압박을 하려면 뭔가 이게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정보 당국은 좀 개발 이 사항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돼요? 북한 언급 내용 보시고 좀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바로 북한 측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난 직후에 우리 한국 정부 당국과 미국 정부 당국에서 이건 블러핑이다, 네. 즉 허풍이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바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양 정부의 당국의 평가가 맞다고 보고 특히 북한과 이 아주 우호 관계에 있는 러시아 국회 차원에서도 이거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지나치게 과장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바로 북한의 전략입니다. 북한은요 기만 전략이 또 대남 관계에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네. 자기 의견을 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 측의 대북 전략에 대해서 혼선을 야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수소폭탄 저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일종의 정말 폭탄 발언이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한국이 좀 겁술 먹게 하는 것이죠. 협상할 때 우리는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1월 달 되면 이제 1, 2월 달 되면 한미 연합 훈련 기간이 그렇죠. 돌아옵니다. 함부로 한미 연합 전력에서 이런 대북 억지력을 점검하는 훈련을 너무 세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핵 자위력,
단순한 이제 핵자위력이 아니라 수소폭탄의 위력을까지 가지고 있는 명명백백한 핵 보유기다. 이렇게 말하자면 혼란 전술, 기만 전술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전혀 넘어가서는 안 된다. 대신에 이런 거를 지나치게 경시해서는 또 위험하다. 왜? 최소한도 저렇게 수소폭탄까지 가진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수소폭탄을 가질 수 있는 연구 과정은 끊임없이 진전되고 있다. 이런 거에 우리가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을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다 했는데 실제로 모의 발사 실험까지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이런 발언을 중국이 듣고 난 후에 중국 좀 반응은 어땠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만약에 지금 최근 관계 회복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게 된다면 북중 관계 그야말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지금 이제 지난 그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계기로 해서 북중 관계 이제 회복 국면으로 그렇죠. 넘어갔거든요. 회복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북한이 중국한테 양보한 거 바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안 하겠다.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핵실험도 접어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다시 만약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북중 관계가 회복 국면에 있고 특히 이 기세를 이용해서 김정은의 방중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최소한도 핵실험을 하면 어떤 형태의 핵실험이 됐든 핵실험을 한다면 북중 관계의 회복 국면에 크게 말하자면 후퇴시키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김정은의 방중 정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네. 4차 핵실험을 중국도 별다른 뾰족한 대처 없이 하나의 현실적인 그 쇠딱공풀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정한 수준에서의 중국의 어떤 대북 불만 같은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겠죠. 바로 어제 환구 시부에서 네네. 이런 그 자기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만일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 말하자면 거꾸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의 의견을 일단 표명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환구신보도 중국의 정부기관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일정한 제한된 측면에서는 북중 관계의 긴장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통일열차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